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전평가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전평가는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공부를 하기 위한 레벨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전평가를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수준을 잘 알아야 공부하기 좋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사전평가를 보러 가는데 보통 기본적인 정보가 없기 때문에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전평가에 대해서 좀 소개하겠습니다. 자, 사전평가는요, 객관식 시험, 필기시험과 구술형, 말하기 시험으로 나누는데요. 먼저 필기시험은요, 50문항이 나옵니다. 50문항을 60분 동안 풀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1번부터 48번까지는요. 객관식 문제. 자, 1, 2, 3, 4 중에 고르는 객관식 문제고요. 49번에서 50번 문제는 쓰기 문제가 2문제가 있다. 자, 이 정도는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전평가 시험은 어떻게 보는지 한번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전평가는 레벨 테스트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사회통합 프로그램 1단계부터 5단계에 걸친 문제가 모든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대부분이 좀 쉬운 문제가 나오고요. 뒤로 갈수록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떤 문제가 나는지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자, 그림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자, 그림을 보는데요. 이거 틀리는 친구는 없겠죠. 그죠? 당연히 알겠죠? 1번. 자, 가방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인데요. 이, 을, 에서 하고 이처럼 이제 조사를 바르게 쓰는 문제예요. 그래서 자야 씨는 몽골 왔습니다. 몽골 여기. 자, 몽골. 자, 장소 뒤에 나오는 거 뭐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에서 왔습니다. 자, 그런데 가끔요, 우리 친구들 몽골에 왔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 정도는 알고 있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3번과 4번 문제는요, 보기에 밑줄 친 부분과 반대인 것을 고르세요. 반대말을 찾습니다. 자, 보기 방에 책상이 있어요? 아니요. 있어요와 반대말은 그렇죠. 없어요. 이와 같은 문제에 반대말 찾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3번은 커피를 좋아해요? 그렇죠. 좋아해요. 그럼 아니요. 저는 커피를 좋아하다와 반대말을 찾습니다. 뭘까요? 네. 싫어하다가 되겠죠. 자, 그리고요. 가방이 무거워요. 그럼 아니요. 무겁다 반대 뭘까요? 그렇죠. 가볍다. 이처럼 자, 형용사의 반대말을 조금 알아두시면 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겁다 반대는 가볍다. 자, 그럼 1번 볼까요? 짧다의 반대는 뭐 길다. 그래서 길어요. 이 정도 나오고요. 예뻐요 반대는 뭘까요? 안 예뻐요겠죠. 자, 이렇게. 자, 정확하게 반대말이 없는 것은 앞에 안자를 쓸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5번과 6번은요.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인데요. 어휘를 찾는 문제 같아요. 자, 신용카드를 잃어버려서 은행에
땡땡 신고를 했어요. 자, 우리가 잃어버리다, 잃어버리다란 단어가 나왔죠? 잃어버리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어떤 말이죠? 분실하다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리다, 분실하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분실 신고를 내야 합니다. 자, 주문하다, 주문하다. 그럼 물건을 시키다. 짜장면 주문합니다. 짜장면 시켜요. 자, 복사하다, 복사하다 하는 것 보통 카피. 저 그대로 똑같이 종이에 찍어내다. 그래서 복사하다, 안내하다. 자, 알려주다 이런 게죠. 6번은요. 자, 부사를 고르는 문제네요. 자, 저는 주말에는 땡땡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요. 주말에는 어떻게 보낼까요? 그렇죠. 보통 또는 대부분이 가족과 보내요. 비슷한 말이겠지요. 자, 금방이라는 말은 바로, 곧 이 말과 비슷한 말이고, 아까는 과거 표현이죠. 아까 다 다른 말로 조금 전에 이렇게 저고요. 이따가라는 표현은 과거 표현, 미래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라서 다른 말로 조금 후에,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7번에서 8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이번에 또 반대인 것을 고르세요. 자, 대학교를 졸업하면 취직할 거예요. 아니요. 저는 대학원에 졸업하다의 반대말은 뭘까요? 그렇죠. 입학할 거예요. 입학할 거예요. 자, 다음 8번. 따뜻한 차 드릴까요? 아니요. 그냥 땡땡 물 한 잔 주세요. 따뜻하다의 반대말은 원래 시원하다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시원하다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자, 뜨겁다의 반대말이 차갑다가 됩니다. 그럼 여기는 뜨겁다는 아니지만 따뜻하다가 비슷한 말이니까 우리는 뭘 찾아야 될까요? 그렇죠. 차가운 이걸 찾아야 되겠어요. 추운의 반대말은 당연히 덥다, 더운. 자, 막다, 맑은. 자, 반대는 날씨가 흐린 이 정도 할까요? 미끄럽다, 미끄러지다. 자,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9번과 10번도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는데요. 어휘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혼을 하면 주민센터나 구청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해요? 결혼하면 우리가 뭐 하죠? 결혼하면 당연히 혼인신고를 합니다. 자, 그래서 2번이고요. 출생이면 아기가 태어나죠. 아기가 태어나면은요, 출생 신고를 하고요. 개명. 자, 이거는 이름을 바꾸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요즘에는 좀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좀 친구들이 놀린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위해서 이름을 바꾸고 싶으면은 개명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름을 바꿀 때 신고를 합니다. 자, 보통 개명 신고는요. 그 법원에 가서 하는데 아주 요즘에는 간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외국 이름에서 이제 국적을 땄을 때 한국 이름으로 바꾸고 싶다 할 때 개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가정법원에서 가서 할 수 있다. 그리고
분실. 아까 분실은 뭐라 그랬죠? 잃어버리다. 잃어버리면 우리가 분실 신고를 했죠. 자, 10번 보겠습니다. 그 회사에 지원하려면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인터넷으로 서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류를 내다가 들어가야 되겠죠. 여긴 내다가 없죠. 그럼 내다, 다른 말로 접수하다, 보통 뭐 서류를 신청하다, 이것도 괜찮겠네요. 자, 이런 거. 모집하다, 모집한다는 건 모으다 이런 뜻이고요. 개발하다, 개발하다, 뭐 새로 뭐랄까요? 개척하여, 발견하다 이렇게 할까요? 좀 어렵네요. 복사하다, 우리가 프린트라고 했죠. 복사하다, 그대로 똑같이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자, 정답은 네, 4번입니다. 자, 아직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11번, 12번 역시 빈칸에 들어간 어휘 문제인데요. 자, 익숙해요, 지루해요, 시원해요, 아까워요. 자, 어떤 건지 볼게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것이 어색했는데, 자, 어색했는데 이제는, 자, 그럼 어떻죠? 어색하지 않다가 들어가겠죠. 그죠? 어색하지 않다. 반대말은 그렇죠. 익숙하다. 지루하다가 뭘까요? 지루하다는 심심하다라는 말과 비슷하고요. 뭐 시원하다, 아쉽다, 아깝다 요 말하고 좀 비슷한 말이라고 할까요? 자, 12번 보겠습니다. 옷을 입을 때 너무 유행에 따르지 말고 자신만의 살리는 것이 좋다. 자신만의 색깔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근데 색깔이 없잖아요. 나만의 색깔을 우리는 뭐라 하죠? 자신만의 색깔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개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내가 뭐 다른 사람이 뭐 똑같이 입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걸 입는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개성이라고 합니다. 자,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격증, 뭐 라이센스라고 하죠. 어떠한 주어진 조건. 자, 조건이라는 말이 좀 더 어울리겠네요. 규칙. 자,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야 할 것 이렇게 할까요? 우리가 규칙, 뭐 교통규칙도 있고요. 즉 법 같은 것도 지켜야 되는 거죠. 적성. 자, 적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맞는 일, 자신이 좋아하는 일, 뭐 이런 거,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 이런 거지 않을까요? 네, 적성. 자, 본인의 적성에 맞게 뭐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어휘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3번부터 보겠습니다. 13번, 14번은요. 보기를 참고하여 밑줄 친 부분과 이제 이번에는 비슷한 것을 고르세요. 자, 방금 전에는 반대 표현을 찾았는데요. 지금은 바꾸어 쓸 수 있는 비슷한 말을 찾습니다. 와, 단풍이 예쁘네요. 네, 가을이어서 경치가 정말 예뻐요 하고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가 있죠? 그렇죠. 아름다워요. 이처럼 비슷한 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3번. 물가가 많이 올라서 뭐든지 아껴 쓰지 않으면 생활하기 힘들어요. 네, 월급에 맞춰 생활하려면 아껴 쓰는 방법밖에 없죠. 아껴 쓰다와 바꿔 쓸 수 있는 말 뭐가 있죠? 그렇죠. 아끼다는 절약하다. 절약하다. 자, 오해하다는 것은 잘못 알고
연기하다. 연기하다. 자, 여기선 연기하다라는 것은 늦추다. 뭐 그런 거죠. 오늘까지인데 내일까지 이런 걸 늦추다, 연기하다. 염려하다는 걱정하다라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4번 보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하면 빠르게 해결할 수 있어요? 자, 빠르다의 반대말은 뭔지 알아요? 느리다, 천천히겠죠. 자, 그러면 빠르다와 비슷한 말 찾겠습니다. 보험회사에 전화하면 어떻게 처리해 줄 거예요? 빠르다. 자, 우리가 택배나 물건을 시켰을 때 어떻게죠? 신속 배달 이렇게 써있어요. 짜장면 저희 신속 배달합니다. 신속하다라는 것은 빠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다른 단어도 찾아볼게요. 공정하다라는 표현은 공평하다, 뭐 평등하다 비슷하고요. 심각하다, 자, 심각하다, 안 좋다, 뭐 이런 표현이겠네요. 정직하다, 거짓말 하지 않는다. 이걸 정직하다. 자, 다른 뜻도 모르는 거 있으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5번에서 18번도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에 문법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네요. 오늘 오후에 뭐 해요? 친구하고 공원에서 자전거를 땡땡땡.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이란 단어가 나와서 자, 오늘은 아직 오후니까요. 아직 오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자, 오후지만 오늘이라는 단어가 나왔지만 어떻죠? 내일, 미래를 나타내는 문법을 사용합니다. 친구하고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세요. 이거는 어떻죠? 시키는 문장이 되겠죠. 탔어요. 과거지요. 탈 거예요. 미래고요. 타지 마세요. 이건 하지 말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탈 거예요. 오늘이지만 오후는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16번 안녕하세요. 비자를 땡땡땡 왔는데요. 비자를 연장 뭐가 되죠? 그렇죠. 연장하러. 자, 문법이에요. 으러라는 표현 뒤에는요. 가다와 오다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른 단어는 올 수 없다. 그래서 네, 여기 신청서부터 써주세요. 자, 우리 여기 왜 왔어요? 학교에 왜 왔어요? 공부하러 왔어요. 한국에 왜 왔어요? 돈 벌러 왔어요. 자, 그래서 으러 표현은 가다, 오다처럼 이동 동사에만 사용한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7번 보겠습니다. 버스를 타고 갈까요? 지하철을 타고 갈까요? 아침에는 차가 많이 탑시다. 자, 볼게요. 뒤에 탑시다. 청유형 문장, 청유문이 나오죠. 자,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이유는 막혀서, 막히니까인데요. 막혀서는 자, 주어가 같아야 되고요. 자, 또 어떻죠? 뒤에 뭐가 올까요? 청유문이 올 수 없고요. 병서문이 온다. 이건 돼요. 차가 막혀서 지하철 탔어요는 돼요. 근데 탑시다, 탈까요, 타세요처럼 청유문이나 의문문이나 명령문이 오면 아서어서를 쓸 수 없고 니까 이유를 나타낸 니까를 씁니다. 자,
다시 이유를 나타내는 것은요. 두 가지 모두 이유를 나타내지만 자, 막혀서는 주어가 같아야 되고요. 평서문 다 했어요, 했습니다에만 쓸 수 있고요. 자, 니까는 자, 탑시다 아니면 탈까요? 타세요처럼 이렇게 명령문, 청유문, 의문문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자, 다음 18번. 내일 친구 결혼식이 있는데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한국에서는 결혼식에 땡땡 보통 정장을 입어요. 자, 결혼식에 가지만 간 후에 갈 때. 요 때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 갈 때, 뭐 집에 올 때, 밥 먹을 때 이런처럼 자, 그래서 결혼식에 갈 때 보통 정장을 입어요. 이렇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9번에서 20번도요.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온데요. 자, 문법 문제네요. 자, 이 구두 사고 싶은데 괜찮아요? 네, 흐엉 씨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한번 자, 뭘까요? 어아 보세요 라고 하는 것은 권유지요. 어아 보세요, 해보세요. 신어보려고 해요. 신어보고 있어요. 신어본 적이 있어요. 자, 뭐뭐려고 하다. 뭐뭐으려고 하다. 으려고. 의도를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고 있어요는 우리가 보통 지금 현재 진행 가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먹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뭐뭐 본 적이 있다, 없다. 어떠한 사실에 대한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할 때 뭐뭐는 적. 자, 한국에서 제주도에 가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경험이 있고 없고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20번은요. 오늘 모임에 좀 늦게 땡땡땡 물어봤는데 아니요, 일찍 오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늦게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늦게 가도 돼요? 어도 돼요? 허락이나 허용을 나타낼 때 씁니다. 허락받는 거잖아요. 오늘 모임에 좀 늦게 가도 돼요? 아니요, 일찍 오세요. 허락을 받거나 허용할 때 씁니다. 뭐 갔어요는 그냥 과거 표현이고요. 갈 것 같아요. 자,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가게 되었어요. 자, 내 스스로 한 게 아니라요. 피동의 뜻이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21번, 22번도요. 문법 문제이네요. 자, 읽겠습니다. 저는 공항이나 호텔에서 일하고 싶은데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공항이나 호텔에 외국어를 잘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국어를 잘 해야 돼요. 알아야 되다. 자, 요거는 그냥 제가 우리 친구들 공부할 때 외우라 했죠. 당연히 취업하려면 으려면 뒤에는 뭐가 온다 그랬죠? 알아야 한다나 알아야 된다. 이 표현 같이 쓰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취업하려면 뭐뭐가 필요하다도 좋고요. 자, 잘해야 된다, 잘해야 한다. 자, 그리고요. 취업해도 뒤에 도가 나면 뒤에는 반대의 뜻이 나온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취업을 하는지 뭐뭐는지 뒤에 알다, 모르다 표현 나와야 되고요. 하자마자 라고 하는 것은 곧, 바로,
금방이라는 뜻이 있어서 자, 취업하는 대로 아니면 취업하기가 무섭게 바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비슷한 것들 보고요. 22번. 자, 오늘 공연 어땠어요? 저는 기대를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재미없네요. 네, 너무 지루했어요. 다른 공연을 땡땡땡. 자, 재미가 없어요. 그럼 지금 후회를 하고 있어요. 그죠? 후회를 나타내는 표현 어떤 게 있을까요? 그죠? 다른 공연을 볼 걸 그랬어요. 자, 을 걸 그랬다. 후회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자, 보더라고요. 이건 어떠한 사실? 알고 있는 사실을 전해줄 때 사용하는 표현이고요. 볼만 했어요. 자, 추천의 뜻도 이거 괜찮다. 아주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두 번째 정도는 된다. 자, 보는 척하다. 뭐는 척하다. 이 척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짓 행동을 나타냈다. 우리가 잘하는 거 있죠. 공부하는 척해요. 열심히 일하는 척해요. 또 자는 척해요. 그래서 거짓 행동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자, 다음 23번, 24번은요. 밑줄 친 부분이 틀린 것을 고르세요. 보겠습니다. 며칠 야근을 해서 피곤할 텐데 일찍 들어가서 쉬세요. 뭐뭐할 텐데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이네요. 네, 맞고요. 약속 날짜를 잊어버릴까봐, 을까봐는 이제 걱정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수첩에 메모해 놓았어요. 네, 좋고요. 쿤 씨는 한국인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믿을 만큼 한국말을 잘해요. 맞고요. 제주도는 경치도 아름다운 데다가 은데다가라는 표현은요. 추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날씨도 좀 안 좋아요. 자, 이 추가의 뜻은요. 앞과 뒤가 비슷한 문장이어야 돼요. 앞에는 긍정, 아름답다 긍정 표현인데 갑자기 부정이 나오면 안 돼요. 뭐 되죠? 날씨가 아름다운 데다가 날씨도 이렇게 좋아요. 자, 이렇게 추가를 나타내는 표현은요. 앞에도 좋은 거, 뒤에도 좋은 거. 앞에 나쁜 거, 뒤에 나쁜 거 같이 사용해야 됩니다. 자, 는 데다가는 또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요 표현과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자, 정답은 틀린 거 4번이에요. 자, 24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돈이 많으면서도 부자인 척하다. 뭐뭐인 척하다. 제가 뭐라 했죠? 거짓 행동이라 그랬는데요. 돈이 많으면서 부자인 척하다? 돈이 많으면서 가난한 척하다는 건 돼요. 반대 뜻이어야 되니까. 아니면 돈이 많으면서 가난한 척해요. 요건 되겠죠? 자, 근데 돈이 많으면서 부자인 척. 돈이 많으면서 부자인 척. 거짓 행동 할 수가 없죠. 자, 1번 틀렸고요. 다른 것은 다 맞았을 것 같아요. 읽어볼게요. 과장님이 금요일에 회식을 할 거라고 하셨어요. 자, 들은 얘기고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택시를 탈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 친구들하고 생일 파티를 하느라고 돈을 다 써버렸다. 자, 버리다. 어떤 거 좀 아쉽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자, 25번, 26번도요. 문법 문제네요. 자, 보겠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갈 만한 유적지가 있으면 추천 좀 해주세요. 경주가 역사가 깊으니까 아이들하고 자, 둘러보다는 건 돌아다니다 요거 비슷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둘러보다
둘러보기에 자, 둘러보기에 좋을 거예요. 자, 정답. 자, 2번입니다. 자, 26번. 오늘 쿤 씨가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죠? 그러게요. 어제 발표 준비를 많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래서 많이 못 했나 봐요. 못 했는지는 잘 몰라요. 그냥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것처럼. 자, 저 못하게 해요. 자, 뭐뭐게 하다, 뭐, 시키는 문장이 되겠고요. 못한 셈이다, 뭐뭐과 마찬가지다, 똑같다. 이런 뜻이 있고요. 못할 뻔했다, 못할 뻔했지만 결국은 했다란 뜻이에요. 자, 어떤 사실이 그 직전까지 우리가 교통사고가 날 뻔했어요. 안 났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다음 27번, 28번도 자, 틀린 거 찾는 문제네요. 자, 보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자, 만약이죠. 그러면 꿈을 이룰 수 있어요. 자, 는다면 자, 가정을 뜻하는 말이죠. 사과가 아주 싸길래 몇 개 샀는데 맛이 별로 없네. 싸길래는 자, 아서서 싸서와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고요. 길래는 문장보다는 언어, 말할 때 많이 쓰는 겁니다. 네, 맞고요. 직장인 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 뭐뭐 치고는 예외가 없음을 뜻하거나 예외가 있음을 뜻합니다. 여긴 예외가 없다. 뭐 대부분이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 주에 시험을 보더니 자, 이 더니라는 표현은요. 과거 표현이라 다음 주 미래 표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 다음 주에 시험을 본다고 하니 이렇게도 좋고요. 아니면 다음 주에 시험을 보려고 뭐 이런 거 써도 되고요. 자, 보더니는 이 더니는 과거 표현이라서 다음 주 쓸 수 없다. 자, 정답 4번입니다. 자, 28번. 조금 전에 처음으로 공원에 산책하곤 했어요. 뭐뭐곤 하다. 과거에 반복되는 행동을 뜻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처음 공원에 갔는데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표현이에요. 자, 2번. 옆집에 손님이 많이 오는데 가족 모임을 하나 봐요. 뭐뭐나 봐요. 보고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2번에 새로 들어온 사원이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성실한지 몰라요. 결국은 성실하다라는 말을 한 겁니다. 아이가 공부를 안 해서 잔소리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 결국은 잔소리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29번과 30번은요.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고르는데요. 어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오늘 베트남에서 흐엉 씨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흐엉 씨는 아침 일찍 공항에 부모님을 뭐뭐 하러 갔습니다. 뭐뭐 으러 가다. 어떻게 했을까요? 보내러 가다. 오셨는데 보낼까요? 아니죠. 만나러. 혹시는 뭐 배웅하다. 배웅하러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자, 여기 정답은 만나러 갔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읽지 않겠습니다. 30번 보겠습니다. 우리 가족은 남편, 저, 아들 이렇게 모두 3명입니다. 제 남편은 회사원인데 매우 어떻습니다. 어떤지 볼게요.
매일 6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집 앞 청소를 합니다. 그 후에 아침 식사를 회사에 갑니다. 주말에도 일찍 일어나서 집안일도 도와주고 아들과 놀아줍니다. 자, 아침 일찍 일어나다. 어떤 뜻이요? 그러죠. 부지런하다라는 뜻입니다. 부지런하다. 자, 느리다, 천천히죠. 느리다 반대는 빠르다. 반대말 쓸게요. 한가하다 아니면 바쁘다의 반대말이고요. 시끄럽다의 반대말은 조용하다. 자, 부지런하다의 반대말 알아볼까요? 게으르다. 이렇게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자, 다음 31번과 32번도요.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어휘를 찾는 문장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 학교 문화체험으로 봉은사에서 템플 스테이를 하게 되었다. 아침에 봉은사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법복으로 갈아입었다. 함께 4차를 순례한 후에는 108배를 했다. 마지막에 다리가 풀려서 넘어질 뻔했지만 힘을 내서 끝까지 했다. 그런 후에 바루 공양을 했다. 바루 공양은 식사 때 음식을 남기지 않고 다 먹은 후에 빈 그릇에 물을 따라서 마시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은 명상 시간이었다. 눈을 감고 앉아서 나 자신에 대해 땡땡땡 뭔지 모를 감동이 밀려왔다. 자, 눈을 감고 앉아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세히 들어보았다. 충분히 자랑해 보았다.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솔직히 이야기했다. 눈을 감고 이야기하거나 자랑하는 건 아니겠죠. 자, 나 자신에 대해서 들어봅니까? 누가 말해요? 아니요. 들어보는 게 아니고 혼자 생각했다. 혼자 생각했다. 이걸 우리는 한국 사람들 곰곰이 생각해 보니, 혼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런 뜻이에요. 자, 32번도 읽어보겠습니다. 집을 구하는 사람들은 조건이 좋은 집을 찾으면 급한 마음에 계약부터 하려고 한다. 하지만 살면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우선 먼저 집을 보러 갈 때는 무엇을 꼼꼼히 확인해야 된다. 자, 무엇을 꼼꼼히 확인해야 될까요? 집 안의 경우 햇볕이 잘 들어오는지, 문과 창문이 잘 열리는지, 난방, 수도, 전기 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등을 봐야 한다. 집 주변의 경우 주변에 시장이나 마트, 은행, 병원이 있는지, 버스 정류소에나 지하철역이 얼마나 걸리는지 등을 확인한다. 또한 전월세 계약자의 경우 계약하기 전에 집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은행에 빚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자, 그러면요. 무엇을 꼼꼼히 봐야 되는데 여기 볼 거예요. 실제 소유자 연락처, 이건 소유자 누구인지 있죠. 자, 집안의 경우 땡땡땡, 집 주변의 경우 뒤에 바로 나와 있어요. 집 안과 집 주변의 환경을 꼼꼼히 확인한다. 뒤에 바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3, 34번 다음을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같이 푸는 문제네요. 기억이 가리키는 것은, 자, 이번 주 일요일은 남편 생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아이하고 백화점에서 선물을 사러 갔습니다. 백화점에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남편은 파란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파란색 넥타이를 샀습니다. 남편이 이것을 받으면 아주 좋아할 겁니다. 집에 와서 아이하고 생일 축하 카드를 썼습니다. 자, 이것을 받으면 이게 뭘까요? 그렇죠. 바로 앞에 넥타이 산 거죠. 자, 넥타이가 되겠고요. 자,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자, 우리가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는 같은 것 고르면 안 된다 그랬죠? 틀린 것 찾아보는 게 더 좋다 그랬어요. 저는 일요일에 선물을 살 겁니다. 일요일은 남편 생일이고 어제 선물을 샀습니다. 자, 여기 일요일 아니고요. 어제 샀다라고 얘기했어요. 남편한테 파란색 넥타이를 줄 겁니다. 자, 파란색 넥타이를 사서 이것을 남편이 받으면 좋아할 거예요. 당연히 주겠죠. 자, 3번. 저는 어제 남편하고 백화점에 갔습니다. 남편하고 갔나요? 여기 볼까요? 아니죠. 아이하고 갔네요. 아이는 저에게 축하 카드를 써주었습니다. 아이와 축하 카드도 썼습니다. 아이가 하고 주었습니다. 아니라 같이 남편 거를 썼습니다. 이렇게 틀린 거를 먼저 찾으면 정답 찾기가 더 쉽습니다. 자, 다음 35, 36번 다음을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자, 아래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먼저 읽고 같은 것을 고르지 말고 틀린 것을 찾아서 X를 하면 한 개가 정답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저는 운동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매일 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봐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항상 피곤하고 감기도 자주 걸립니다. 이제부터 저는 건강을 위해서 생활 습관을 바꿀 겁니다. 먼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날 겁니다. 가까운 곳은 걸어서 다니고 일주일에 2번 이상 운동을 할 겁니다. 자, 읽었고요. 틀린 거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감기에 걸릴 때가 많습니다. 저는 항상 피곤하고 감기도 자주 걸립니다. 자, 맞는 거 같죠? 자, 끝까지 보겠습니다. 저는 날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것이 많이 힘듭니다. 일찍 안 일어나죠. 저는 앞으로 매일 운동할 겁니다. 매일 있어요. 자, 일주일에 2번 한다 그랬어요. 틀렸고요. 저는 텔레비전을 보는 것을 싫어합니다. 매일 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봐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다. 매일 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본다고 하면 당연히 좋아하는 거겠죠. 자, 이처럼 2번, 3번, 4번이 틀렸어요. 그럼 정답은 1번.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면 좋습니다. 자, 36번도 자, 같은 거 고르세요인데요. 우리 틀린 거 찾겠습니다. 제 고향은 베트남 호치민입니다. 한국과 우리 고향은 날씨가 많이 다릅니다. 한국은 사계절이 있어 계절마다 날씨가 바뀝니다. 하지만 호치민은 비가 오는 우기와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내내 여름처럼 덥습니다. 한국은 겨울에 날씨가 춥고 눈도 많이 옵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눈을 처음 봤습니다. 눈이 오는 날 가족들과 눈사람을 만들고 눈싸움도 했습니다. 아주 즐거웠습니다. 자, 제 고향은 우기와 건기가 있습니다. 호치민은 비가 오는 우기와 비가 오는 건기가 있습니다. 자, 맞네요. 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끝까지 보겠습니다. 한국은 제 고향과 날씨가 비슷합니다. 많이 다릅니다. 있죠. 고향에서 겨울에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아니요. 고향 아니고 한국에서. 제 고향은 겨울에 춥고 여름에 눈이 많이 옵니다. 아니요. 한국. 여기는 아까 뭐라 했어? 제 고향은 1년 내내 여름처럼 덥습니다라고 얘기했죠. 자, 당연히 정답 1번. 자, 우리가 같은 것을 고르세요 문제가 있으면 같은 것 고르지 마시고요. 틀린 것 찾으시는 게 훨씬 더 쉽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37번, 38번 보겠습니다. 자, 요번엔 중심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어요. 중심 내용이라는 것은요. 중심 생각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중심 내용은요. 대부분이 앞에나 뒤에가 있습니다. 첫 번째나 마지막 부분에 중심 내용, 중심 생각이 들어있다라는 것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음식 중에서 함께 먹으면 몸에 좋고 맛도 좋은 것이 있다. 이를 남녀의 궁합에 비유하여 궁합이 맞는 음식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돼지고기와 새우젓은 예로부터 잘 어울리는 음식으로 유명하다. 새우젓에 있는 리파제는 지방을 분해해서 기름진 돼지고기의 소화를 도와주기 때문이다. 궁합이 좋은 음식은 같이 먹으면 맛뿐만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서로 도움이 된다. 자, 결국은 이네요. 궁합에 좋은 음식은 같이 먹으면 아주 좋다. 이거네요. 그죠? 자, 이거 같은 문장 1, 2, 3, 4번에 찾아볼까요? 어디 있을까요? 자, 중심 생각은 맨 앞이나 맨 마지막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38번 아래 글의 제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자, 제목이라는 것도 주제라는 말과 같고요. 주제라는 말 또한 중심 생각 혹은 중심 어휘를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누구나 직장 생활을 잘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직장 생활이다. 그렇다면 직장 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선 직장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근무 태도가 좋아야 한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늦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출근 시간에 1분, 2분 늦는 모습을 자주 보이면 자기 관리를 못하는 사람으로 생각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근무 시간에는 인터넷을 하거나 업무 이외의 일을 하면 안 된다. 자, 뭐 할까요? 직장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직장 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직장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무엇에 대한 문제일까요? 그렇죠. 직장 생활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39번부터는요. 한국 사회 이해 문제가 나와서 우리 친구들한테 어렵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자, 5단계 한국 사회 이해 나오는 문제예요. 자, 어렵지만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행정구역 중 광역시가 아닌 것은 자, 특별시가 있죠. 서울특별시 하나가 있고요. 광역시가 있는데 큰 도시를 말합니다. 인천, 대구, 부산 광역시고요. 제주는 그냥 제주도, 제주자치도가 됩니다. 도, 광역시가 아닙니다. 자, 40번. 두 사람의 인사말로 맞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자, 1번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면 네, 괜찮아요 말하고요.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은 아니에요 라고 말해요. 맛있게 드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안녕히 주무셨어요? 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셨어요는 아침에 일어나서 합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네, 잘 잤어요. 이렇게 되죠.
네, 안녕히 주무세요는 언제 하죠? 밤에 잘 때 하는 인사입니다. 그래서 이거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41번. 한국에서 아기의 100일 잔치에 준비하는 음식. 아기가 태어난 지 100일이 되는 날에 잔치를 합니다. 100일 잔치에 깨끗하라고 백설기 하얀색 떡을 합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자, 42번. 한국에서 집들이를 갈 때 흔히 주는 선물. 자, 집들이는 새 집을 사서 이사 가거나 뭐 신혼집 이럴 때 집으로 사람을 들인다. 집들이를 합니다. 집들이 할 때는 좀 부자 되라는 선물을 합니다. 어떤 게 부자 될까요? 자, 휴지나 세제. 휴지는 잘 풀린다. 집안일이 잘 풀린다. 세제는 거품이 많아서 부자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금반지는 아기의 돌이나 백일에 선물합니다. 케이크는 뭐 생일에 하겠고요. 선풍기는 글쎄요. 언제 선물하는지 자, 하고 싶을 때 하겠죠. 자, 한국의 전통 음악이에요. 음악. 그러면 음악, 국악이라고 합니다. 자, 한옥 알죠? 한국의 전통 집, 가옥이 되겠고요. 한식은 한국 음식, 전통 음식이겠죠. 국화라고 하는 것은 나라 꽃을 뜻합니다. 대한민국 나라 꽃은 뭐가 있죠? 무궁화가 있습니다. 자, 44번.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맞지 않는 것은 한국에는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주도 화산섬, 해인사 팔만대장경판, 석굴암 불국사 모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데요. 서울에 있는 한강시민공원은 아닙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자, 45번. 명절 음식과 그 의미가 맞지 않는 것, 틀린 것 찾습니다. 팥죽은요, 동지에 먹습니다. 동지는 밤의 길이가 가장 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붉은색은 귀신을 쫓는다. 네, 맞고요. 떡국의 긴 가래떡은 무병장수는 병이 없이 오래 산다. 하얀색은 깨끗함을 뜻하고요. 길다. 건강하게 오래 산다. 맞고요. 송편 언제 먹지요? 떡국은 설날을 먹네요. 송편은 추석에 먹는데요. 한 해 농사가 잘 되기를 기원하는 게 아니라 한 해 농사가 잘 되는 것을 감사해서 조상께 감사합니다. 자, 불엄, 정월, 대보름, 보름이네요. 음력 1월 15일에 정월 대보름에 먹는데요. 불엄은 한 해 동안 피부병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불엄은 땅콩이나 호두, 잣 등을 먹습니다. 이걸 불엄이라고 합니다. 자, 46번. 한국의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풀 때요. 정답이 2개가 나오더라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만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대통령 투표권이 주어진다. 자, 이 문제를 만들 당시는 이게 맞았어요. 근데 몇 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만 19세가 아니라 선거를 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8세예요. 저 요거 틀렸어요.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한다. 이거 틀렸고요. 대통령 누가 선출하죠? 우리 국민이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 선거는 5년에 한 번, 국회의원 선거는 4년에 한 번 한다. 맞고요.
선거 비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시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한다. 맞습니다. 자, 원래는요. 원래 정답은 2번이에요. 대통령은 국회에서 뽑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이 선출하는데요. 자, 과거에는 1번은 정답이었어요. 전에는 만 19세 이상의 국민이 투표했는데요. 지금은 만 18세로 내려간 지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틀린 거 2개 다 하겠습니다.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만 18세. 자, 정답 틀린 게 1번과 2번 2개 모두 다 있다. 문제를 만들었던 당시가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47번. 아래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자, 제가 다 읽은 후에 같은 것을 고르지 말고 틀린 것 고르라고 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취업을 위해서는 면접은 빼놓을 수 없는 과정이다. 그래서 면접 과정은 나라마다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한국만의 면접 문화를 꼽자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 먼저 한국의 면접관들은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다른 직원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인지도 본다. 따라서 자기 요구 사항만 길게 말하는 것보다 회사 사정에 자신을 맞출 준비가 되어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 좋다. 또한 윗사람에게 예의를 지키는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면접장에 들어가고 나올 때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것이다. 자, 한국에선 면접을 보고요. 우리 친구들은 그 구술 면접, 인터뷰를 하지요. 아마도 이 시험이 끝난 후에 구술 면접, 말하기 인터뷰를 할 겁니다. 우리도 면접 보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틀린 것 찾겠습니다. 한국의 면접 문화도 다른 나라 특별히 다를 것이 없다. 볼까요? 나라마다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을 수 있다. 꼭 다른 점도 있습니다. 면접을 볼 때 자기 요구사항을 분명히 말하는 것이 좋다. 자기 요구사항만 길게 말하는 것보다 회사 사정을 말하면 자기 말하는 것보다 이게 더 좋다 그랬죠. 면접관들은 면접받는 사람이 다른 직원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지 중시한다. 어디 볼까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다른 직원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지 본다. 맞네요. 자, 회사 사정에 자신을 맞추려는 모습은 좋지 않게 보일 수 있다. 어디 있어요? 회사 사정에 자신 잘 맞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지 좋다. 좋지 않다. 이게 틀렸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정답 3번. 자, 이렇게 긴 그 지문이 나올 경우에는 읽기 지문이 나올 경우는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밑줄을 그으면서 틀린 부분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글의 주제를 또 알맞는 거. 자, 아까 얘기했죠. 주제라는 말은요. 중심 생각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럼 중심 생각은 어디 있다? 맨 첫 번째나 맨 끝에 있다. 그리고 여기서는 중요한 게 중심 어휘를 먼저 찾아봅시다. 중심 어휘, 핵심 키워드를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먼저 공공기관이 앞장서고 있다. 여름철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냉방 온도를 26도로 유지하거나 냉방기를 30분 켠 후에 30분 끄는 순차 가동을 하고 있다. 또한 특정 지자체에서는 1인 1 부채 운동을 실시하고 있고 근무 중에 넥타이를 안 매기 운동을 실시하는 곳도 있다. 겨울철에는
자치단체의 난방 온도를 18도로 유지하며 내복 입기 캠페인을 벌이는 곳도 있다. 이 밖에도 석유, 에너지 절약과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대부분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를 실시하여 직원들이 일주일에 하루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도록 한다. 자, 전기 에너지 부족과 현상 원인. 자, 지금 공공기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곳. 공공기관에서 여러 가지 에너지 절약하고 있다. 결국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할 때 좀 문제 어렵다고 얘기했죠. 이렇게 해서 48번까지 풀어봤고요. 49번, 50번 문제는요. 쓰기 문제라서 그 OMR 카드 뒷면에 쓰셔야 됩니다. 자, 쓰기 간단하긴 합니다만 보겠습니다. 자, 49번. 이번 연휴에 제주도에 간다고 했죠. 비행기표는 예매했어요? 예매했어요? 라고 물어봤죠. 아니요. 어제 여행사에 물어보니까 요즘은 휴가철이라서 표가 땡땡땡. 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없다라는 말을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 얘기가 아니라 여행사에 물어보니까 대답 누가 했어요? 여행사에서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접 표현을 사용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표가 없다고 해요. 없다고 했어요나 없다고 합니다. 요로 써야 되겠네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말했어요. 다 좋습니다. 그래서 뭐뭐다고 하다. 이 표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표가 아니면 매진됐다고. 어려운 말 쓸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답 여러 가지 날 없다고 했어요. 쓸 수 있고요. 표가 없는 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매진이라고 해요. 매진 됐다고 했어요. 요것도 됩니다. 자, 여러 가지 쓸 수 있고요. 50번 영호씨 취직 축하해요. 회사는 다닐만 해요? 아니요. 업무도 잘 모르고 인간관계도 힘들고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회사에 다니기 전에 직장 생활이 이렇게 땡땡땡 처음이라 그렇죠. 조금 지나면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뭐뭐은 줄 몰랐다 표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자, 힘들다. 힘들 줄 몰랐어요. 왜? 다니기 전에는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50번까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요. 사전평가 보는 친구들에게 이야기할게요. 먼저 시험 문제는 50문제고요. 48번까지 객관식 쓰기 2문제가 있다. 자, 이 정도는 알고 가시고요. 자, 그리고 그 이외에 시험이 끝난 후에 잠깐 10분 쉬고요. 자, 구술, 면접, 말하기 시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는데요. 사전평가는요. 레벨 테스트예요. 그래서 사전평가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수업을 듣기 위해서 하는 레벨 테스트니까 자신의 실력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너무 시험을 잘 봐서 너무 단계가 어려서 공부를 못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수준에 맞는 단계에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